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서부지법 폭도들한테 무더기 영장 신청했죠. 네,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지난 주말 동안 이제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이제 지지자들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6명에 대해서는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총 90명이 지금 현행범이 체포가 돼 있는 상태고 19개 경찰서에 분산 배치를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침입한 게 확인이 돼서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는 등 난동을 부렸던 인원들, 특히 이제 그리고 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을 공격했었던, 차량을 부수기도 했었고 이제 수사관을 폭행하기도 했던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서부지법에 직접 침입한 인원이 46명이고요. 공수처의 차량을 막아서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이 이제 10명 정도.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을 해서 담을 넘어 들어갔었던 사람들 중에서 혐의가 중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6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한 5명 정도는 오늘 오전에 이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상당수가 소위 이제 20대와 30대 젊은 청년층이라고 하는데요. 9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뭐 10대부터 70대까지 넓게 분포를 하는데 20대, 30대가 46명, 그러니까 51%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 된 뒤에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그 유튜버 그 3명도 이미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함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뭐 주말에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법천지였는데요. 이 법원과 경찰의 어떤 엄벌의지에는 뭐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아침부터 계속 이제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경찰과 검찰 모두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장 감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체포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뒤에서 그 선동을 해놓고 막상 현장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경찰의 고지를 받고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또 이제 방송을 한 유튜버들도 또 일부 있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이제 경찰도 좀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차장, 지금 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인데 오늘 국회에 와서도 그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거나 모자를 뒤집어 썼다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추적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옷의 색깔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제 CCTV에 찍혔던 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차 분석을 해서 당장 체포되지 않았던 인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 정말 법이 없는 것 같은, 뭐 완전히 그 어떤 상황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 법원 안에서 펼쳐지고 있던데요. 뭐 우리 이제 87년 헌법이 개정이 되고 개헌이 되고 나서는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50년대에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치 깡패들의 난입 이후로는 법원에 직접적으로 저렇게 이제 폭력 조직단들이 뛰어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초유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나 뭐 사법부나 다 마찬가지로 좀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 모두를 샅샅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모두에 대해서 분명한 엄벌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소위 그 직간접적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극우 유튜버들, 대형 극우 유튜버들인데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광훈 목사라든지 신남성연대 이제 배인규 씨라든지 뭐 신의 한수의 신혜식 씨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책임을 좀 물어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선동들이 이제 발의를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영장 판사의 방을 노리고 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알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의문이 당연히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 뭐 물론 현직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이 이제 난입했었던 폭도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면서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예.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사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사실 중에서도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예.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고요. 예. 당직 판사로 이제 영장 발부 일을 했기 예. 때문에 7층에 판사실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9층에 방이 있어서 직접 피해 상황을 이제 겪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일단 7층에 위치한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의 방을 파손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고 예. 물적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법원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 일부 폭도들의 경우에는 법원 청사 진입 당시에 워낙 좀 이제 흉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를 해서 다행히 신체적으로 직접 상해를 입은 직원들은 없었다. 다만 정신적인 충격을 상당히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요. 네. 현장의 폭력은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예. 이 폭동 현장이 생생하게 생중계로 전해졌고 예. 그 뒤에도 뭐 JTBC 같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폭도들하고 같이 몰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실제 현장을 또 생생하게 담아오기도 했는데 그 현장 영상을 모든 국민들이 봤는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인 원내대표가 그 다음에 곧바로 내놓은 메시지가 사실상 경찰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 예. 경찰에도 경고를 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행한테 강력히 요청한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한다.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 규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이지 이 폭도들이 그 혼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이 문제인데 예. 뭐 내동댕이 쳤다든지 삼각대를 발로 찼다든지 뭐 명찰이 없는 경찰들이 다수 보였다든지 이런 게 지난 주말 동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걸 변명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했었던 얘기를 거의 복사 붙임한 것 같은 거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명찰이 없는 경찰 뭐 이런 것들도 극우 유튜버 한 사람이 어제 헌법재판소나 서부지법 앞에 나와 섰던 경찰들한테 따라붙어서 계속 시비를 걸면서 그걸 문제를 삼더라고요. 왜 명찰이 없냐.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명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경찰이 당신들이 어저께 현장에서 잡아 뜯어가지고 지금 명찰이 없어졌다. 네. 라고 답변을 하는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변명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들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연히 이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파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도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책임만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 이거는 어떤 근원적인 철학의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상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걸 정파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좀 이상하거든요. 예.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 폭도들과 함께하는 것, 폭도들 쪽에 편을 들거나 폭도들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여당과 보수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 이들의 정파적 이익이란 거는 아주 극소수의 극우주의자들과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네.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요.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인 상황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강조하듯이 그래서 윤석열 피의자를 제명시키거나 출당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인데 여당이라는 것, 집권 세력이라는 것은 경찰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책무일 것 같은데 마치 경찰을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법부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게 과연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일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발언들 많이 하는군요.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할 검찰, 경찰, 국정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조사를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아니라 그러는데 여태까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여당의 원내대표는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한테 그럴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말 어디까지를 비정상으로 봐야 될지 어디까지 정상으로 봐야 될지 정말 그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제 사법기관이나 혹은 우리 수사기관들은 중심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 그나마 국민들이 이제 거기서 기대를 하는 걸 테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인 자가 법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인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뭐 극우 매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매체가 지난 16일에 보도한 내용이 최근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요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군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선관위에 진을 치고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잡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주1 미군 쪽에서 그 간첩들을 중국 간첩들을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기사를 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이미 선관위에서 이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군 쪽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주한미군 쪽이 군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접하고 주한미군도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적이 없고 중국인을 체포한 사실 자체는 더더욱 없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고 주일 미군 측에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오늘 공식 입장을 별도로 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건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망신이네요. 정말.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선관위에서는 이 보도를 내놓은 스카이데일리를 고발 조치를 했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경찰이 그 대통령 안가하고 경호처 압수수색 다시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오늘 압수수색을 2차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오늘 안가 그 관련 CCTV와 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부받았던 구속영장을 가지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오늘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아섰습니다. 사실 경찰에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계엄 당일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관련된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라는 혐의 그리고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4일에 12월 4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이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경호처에 협조를 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이미 제출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해서 일단 지금 안가에서 물러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법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고 참.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경호처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총괄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동안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한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 쪽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에 뭔가요? 자진 출석을 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지금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경찰이 혹은 이제 국수본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지금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이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 이제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호처의 제보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 비화폰 서버 관리자한테 김성훈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 이후에 연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비화폰을 사용을 했다 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고 그 서버를 확인해야지만 실제로 통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지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워라. 이 비화폰 통화 서버는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단 서버 관리자가 이 지시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있는데 다만 오늘처럼 계속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검찰은 출석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렇게 멀쩡하게 아직도 이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을 직위에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이 둘이 합치면서 뭐 비화폰 기록 지워라, 뭐 실탄을 써라, 뭐 이런 언급까지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무에 있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들이 수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를 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조만간 있게 될 특검 출범 이전에 수사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일부러 공수처나 국수본의 수사의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일 할 땐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정말 큰 일인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지금 수사받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도 직위해제가 된 상태고 군 관련 사령관들도 모두 직무 배제가 된 상태인데 유독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해서만 인사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돌 우려가 있을 때도 경호처장이나 차장 등에 대해서 직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수사 방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 몇 번 했지만요.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하게 돼 있는 뭐 헌법재판관 자의적으로 한 명 빼고 또 그대로 경호처장 놔뒀다가 굉장히 어떤 위헌 사태 위험까지 무릅쓰고 또 차장은 또 이렇게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데 그냥 놔두고요. 이게 무슨 이 행위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인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을 하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의 증거인멸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